이번 시간에는 전기 전자회로의 조정, 교환, 수리, 검사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은 NCS 학습 모듈 전기 전자회로 분석의 65페이지부터 81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려웠던 교육은 끝났다. 조금 더 명확하고 쉽게 알아보는 자동차 전기, 전자장치 정비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도윤입니다. 최근 자동차의 전장화 추세에 따라서 각 자동차의 메이커는 전기 회로를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 회로의 판독은 일사정비사뿐 아니라 자동차를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습득해야 하는 필수 사항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전기 전자회로 분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강의를 맡아주실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동차 전기 전자장치 정비 강의를 맡고 있는 김영석 교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가 전기 전자회로의 조정, 교환, 수리 검사인데요. 설마 그 많은 장치들을 다 살펴봐야 하는 건 아니겠죠? 원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오늘은 스로틀 포지션 센서를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스로틀 포지션 센서요? 그게 무엇인가요?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밟으면 공기량을 제어하는 밸브가 열리게 되고 밸브가 열린 정도를 전압으로 ECU에 보내주는 회전식 가변저항 방식의 센서입니다. 운전석 가속 페달의 케이블과 연결된 스로틀 밸브는 가속 페달 케이블과 스로틀 밸브 그리고 스로틀 포지션 센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본 학습에서 살펴보기로 하고 먼저 기정 씨의 이야기부터 만나보시죠. 한가한 일요일, 에마와 함께 자유를 만끽하러 드라이브길에 오르는 기자. 오케이. 안전벨트. 오케이. 시동. 자동차의 여기저기를 눈으로만 점검한 후 출발. 기름도 아주 충만. 자, 출발. 어우 좋아. 아이 좋아. 한껏 들떠서 운전하고 있었는데 어라? 갑자기 엔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면서 차가 멈춰버리네요. 왜 이래? 왜 멈춘 거야? 이거 모르겠네 이거. 예. 야. 알았다고 금방. 알았다고 차가 좀 묻어나서. 자동차 고장의 논란 그는 결국 데이트도 취소하고 정비소까지 오게 됐는데요. 멈춰 섰어요. 예, 그러니까 시동은 꺼지진 않았죠? 그랬던 것 같아요. 차가 울컥거리지 않던가요 혹시? 맞아요. 울컥 그랬어요. 이건 트로틀 포지션 센서도 그렇고요. ETC가 이제 밀체형으로 나와서 저 안에 카본 때가 누적이 되면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카본 청소만 하면은 거의 잡힐 것 같아요. 그래요? 큰 고장은 아니에요. 원인과 방법은 찾았는데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나요? 오늘 배울 내용의 NCS 정보를 확인합니다. 우리는 이 중에 전기 전자회로의 조정, 교환, 수리, 검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번 시간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 선수 학습, 핵심 용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스로틀 포지션 센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으로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정비 지침서에 따라 전기 전자회로 교환 수리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정비 지침서에 따라 수리 후 진단 장비를 이용하여 전기 전자회로를 검사하고 이상 유무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학습을 시작하기 전 선수 학습과 핵심 용어도 확인하세요. 스로틀 포지션 센서의 기능을 살펴보면 자동차에서
엑셀 페달을 밟는 위치에 따라 스로틀 밸브가 개폐되며 스로틀 포지션 센서는 스로틀의 위치를 가변 저항을 이용해서 측정하고 그 출력 전압을 ECM에게 보내주게 됩니다. 자동 변속기 자동차에서는 자동 변속기의 변속 시점 신호로 병행해서 사용되고 스캐너의 자동 변속기 항목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스로틀 포지션 센서가 고장이 나게 되면 주행 및 엔진 가동 중에 갑자기 엔진이 정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엔진의 응답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엔진 공회전 중 엔진의 회전 속도가 불균이 날 수 있습니다. 또한 피드백 제어의 불량으로 유해 배출가스가 증가하게 됩니다. 또 연료 소비량이 증가돼서 연비가 나빠질 수가 있고요. 자동 변속기 변속 과정에서 변속 충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교수님, 제가 얼마 전에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엔진이 그만 확 하고 순식간에 꺼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비소를 갔었는데 하시는 말씀이 스로틀 포지션 센서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스로틀 포지션 센서요? 네. 그럼 오늘은 스로틀 포지션 센서를 조정하고 교환하고 검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실습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좀 봐주세요. 엔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가솔린과 LPG, CNC 연료를 사용하는 불꽃 점화 방식의 엔진은 엔진의 부하를 판단할 때 스로틀 포지션 센서를 사용하고 있으며 디젤 연료 방식의 자동차 엔진은 가속 페달 위치 센서가 같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스로틀 포지션 센서 커넥터가 유격이 없이 체결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스로틀 포지션 센서의 고정 나사 2개를 3분의 1 정도 풀어줍니다. 점화 스위치를 ON 시킨 상태에서 스캐너 및 테스터를 보면서 측정값이 규정 범위 내에 있는지 확인하면서 센서를 좌우로 회전시켜 줍니다. 측정값이 규정값 범위 내에 들어오게 되면 고정 나사의 3분의 1을 처음 상태로 조여줍니다. 이 과정에서 고정 나사를 고정할 때 센서가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센서의 단품 및 출력값을 측정, 검사해서 불량이라고 판단되면 센서를 교환해 줘야 합니다. 이때 계기판에 엔진 점검 경고등이 점등되기도 합니다. 먼저 수리 자동차의 배터리 마이너스 단자를 탈거합니다. 센서에 체결된 와이어링 커넥터를 탈거합니다. 센서의 고정 나사를 풀어줍니다. 센서를 탈거하기 전에 스로틀 밸브가 고착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부드러운 공구로 살짝 타격해서 탈거하면 도움이 됩니다. 탈거된 센서에는 신품 센서와 구별하기 위해서 유성 및 페인트 마커 등으로 불량이라고 표시하면 좋습니다. 신품 센서 조립 전 스로틀 바디 내 밸브 회전축의 돌기부와 신품 센서 홀이 일치되도록 주의하면서 조립합니다. 스로틀 밸브의 회전 방향과 센서의 방향이 일치하면 고정 나사로 3분의 2 정도 조여줍니다. 배터리 전원 마이너스를 체결하고 스캐너 및 테스터를 연결해 줍니다. 점화 스위치 ON 상태에서 스캐너 및 테스터를 통해서 출력값이 규정값 범위 내에 나오는지 확인하면서 스로틀 포지션 센서를 좌우로 회전시켜 봅니다. 출력값이 규정값 범위 내에 들어오게 되면 고정 나사의 3분의 1을 마저 조여줍니다. 스로틀 포지션 센서의 검사는 먼저 배터리 마이너스 단자를 탈거합니다. 센서에 체결된
와이어링 커넥터를 탈거해 줍니다. 센서의 1번 단자와 3번 단자 사이의 저항을 측정합니다. 저항의 규정값은 3.5에서 6.5오hm 범위 내에 있습니다. 센서 1번 단자와 2번 단자에 멀티 테스터를 연결하고 저항을 측정합니다. 천천히 스로틀 밸브를 회전시키면서 테스터의 측정값이 천천히 변화하는지 확인합니다. 스로틀 포지션 센서의 출력이 제대로 나오는지 검사해 보겠습니다. 점화 스위치 언 상태에서 멀티 테스터로 센서의 접지를 나타내는 2번 단자와 전원 공급 단자인 3번 사이의 전압을 측정합니다. 이때 공급 전원인 5V 정도가 나와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센서 2번 단자, 접지 단자인 센서 2번 단자와 출력 단자인 1번 단자 사이에 멀티 테스터를 연결하고 스로틀 밸브가 완전히 닫힌 위치에서부터 완전히 열린 위치까지 천천히 스로틀 밸브 축을 회전시키면서 테스터의 출력 전압이 변화되는지 검사해야 합니다. 스로틀 밸브 궤도량 측정 시 점화 스위치 언 상태에서 스로틀 밸브를 완전히 개방하면 자동차 엔진 RPM이 최대로 상승하므로 시동을 걸지 않고 점화 스위치만 언 상태에서 측정하게 되면 좋습니다. 교수님, 저희가 지금까지 스로틀 포지션 센서 정비를 실습해 봤는데요. 혹시 조심해야 할 사항이나 뭐 그런 건 없나요? 스로틀 포지션 센서는 스로틀 밸브의 열림 상태를 통해 엔진의 부하를 알 수 있게 해주며 자동차 변속기 차량의 변속 시점에도 영향을 주게 되므로 스로틀 포지션 센서의 교환 시 출력값이 규정값 내에 들어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오, 그렇군요. 꼭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수님, 저희가 스로틀 포지션 센서 조정, 교환, 검사만 살펴봤는데 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예리한 질문인데요. 사실 스로틀 포지션 센서의 내부는 슬라이더 암과 가변 저항이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서 센서를 스로틀 바디에서 탈거는 할 수 있지만 센서를 분해해서 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센서 불량, 즉 고장으로 판정되면 센서 자체를 교환해 줘야 합니다. 오, 그렇군요. 이 수리는 안 되고 교환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군요. 이 말씀을 듣고 나니 전기 전자회로의 조정, 교환, 수리, 검사에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꾸준히 연습을 해야 한다는 것은 잊지 마세요. 교수님, 이제 마무리할까요? 전기 전자회로의 조정, 교환, 수리, 검사. 이제는 어렵지 않아요. 네, 어느덧 학습이 끝나는데요. 어떠세요? 이번 시간 학습 내용만 잘 기억하면 자동차 전기, 전자장치 점검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럼요. 꾸준한 학습을 통해서 여러분도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학습한 내용으로 여러분 모두 전기 전자회로를 분석하는데 더욱더 자신감이 생겼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이번 시간 학습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웠던 교육은 하나! 앞으로도 알찬 교육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회로 보시면서 작업하시려면 네. 잘해야 되잖아요. 그 예, 그렇죠. 좀 있어야 되는데 그 숙련도를 쌓는 게 그러니까 초보자들 또 금방 쌓을 수 있는 계열인가요? 그런 회로 보는 게? 아무래도 처음부터 뭐 이렇게 숙련도가 쌓인다? 뭐 그렇게 이제 쉽게 보여지지는 않고요. 보통 이제 경험이 많이 필요해요. 뭐 이제 전기전자장치 이런 거 작업을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점검하고 뭐 뜯고 조립하고 그러면 뭐 탈부착 점검도 해야 되고, 그리고 차마다 뭐 이런 다양한 케이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모양도 틀리고 위치도 틀리고 그러니까는 다양한 차종, 그리고 뭐 다양한 뭐 현상들이랑 이런 뭐 경험들이 많이 필요한데, 근데 또 상황적으로 이제 작업장에 입고되는 차량이 뭐 업소 주변에
뭐 환경이랑 뭐 주거 형태, 상황이랑 이런 거에 따라서 또 틀려지거든요. 그래서 보통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3년에서 한 5년 정도? 그 정도는 돼야지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배우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뭐 이제 좋은 선생님이 필요하면 더 좋죠. 그리고 개개인의 이런 뭐 차이도 있죠. 그리고 노력, 회로도를 계속 끝까지 이제 파고든다든지 그런 수고랑 이런 거는 당연히 이제 필요하겠죠. 일자에 그렇게 이렇게 익숙해지시는 그 어느 정도 클래스가 되시는 분들에게는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돈 많이 버는 거 이런 거 빼고, 그러니까 내가 뭐 능숙해지면 이런 거는 확실히 좋다. 일단은 이 자신감이 뭐 많이 생겨요. 자신감이 생기죠. 일단은 왜냐면은 경험이 많고 이 시스템에 이제 잘 이해가 되면은 이제 뭐 현상, 뭐 원인, 뭐 점검 방법, 시간, 조치 내용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빨리 파악이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요즘 세상에 이제 무조건 사람들이 이제 빨리빨리 원하고 뭐 어떤 분들은 뭐 그냥 끌고 가서 당장 뭐 해내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게 이제 그런 이제 딱 들어왔을 때 빨리 이런 어느 정도 이제 답이 나와야지 이제 뭐 가격이 얼마고 어떻게 수리를 해야 되고 그런 이제 설명을 좀 빠르게 자세히 해줄 수가 있고 더불어서 이제 작업 시간도 이제 짧아지는 거죠. 어떤 현상에 이런 게 좀 이제 능숙해지면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이런 뭐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머릿속에 딱 떠올라요. 그러면은 이제 금방 이제 손이 바로 이제 행동을 액션을 취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작업 시간이랑 이런 것도 짧아지고 이제 작업에 대한 뭐 완성도나 뭐 이런 거를 좀 높일 수가 있죠. 일단은 뭐 나 자신이 뭐 확신을 갖지 못하면 제가 뭐 다른 사람한테 거기다 또 이제 우리 고객들은 이제 여기 와가지고 이제 돈을 써야 되는데 요즘에 뭐 한두 푼 쓰는 것도 인터넷에 다 이제 가격 조회해보고 신중하게 쓰는 세상인데 뭐 그런 거를 이제 정확하게 이제 해주지 못하면 고객한테 이제 신뢰를 주기가 아무래도 좀 힘들겠죠. 하이브리드 아니면 전기장치 이렇게 예. 정비할 때는 아무래도 지금 일반 차들이랑 다르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럼 이런 차들을 정비할 때는 이 전기 회로 지금 저희가 배우는 것들 보는 게 필수인지. 아무래도 이제 필수겠죠. 작업 전에 뭐 회로도를 보는 거는 필수 사항이겠고 요즘에 보면 뭐 그 차량들 안에는 뭐 축전기 상태나 뭐 시스템 뭐 작동 상태 그리고 모터 작동 상태 이런 거 하려면은 우리가 다 그런 걸 이제 점검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뭐 안전장구랑 이런 거 해서 안전에 유의를 해서 뭐 작업을 한다고는 하지만 워낙 이제 거기에 흐르는 전류들이 뭐 전압이나 이런 것들이 또 세고 그러니까는 뭐 감전 사고나 이런 것들이 솔직히 겁은 나거든요. 그리고 검침 시에 또 이제 잘못돼서 이런 안전 사고나 그리고 이제 뭐 차량 고장 그 테스트하는 뭐 멀티메타든지 뭐 이런 각종 테스터 기기 이런 것들도 이제 정확한 부위에 내가 보고자 하는 부분에 정확하게 찍거나 그리고 이제 그 배선마다 다 전원 오는 게 틀리단 말이죠. 그런 거에 맞춰서 이제 테스트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이제 숙지가 안 하고 했을 때 날 수 있는 뭐 기계 고장이라든지 또 그런 것들 때문에 차량도 또 고장이 날 수가 있거든요. 중간에 뭐 휴지가 나간다든지 단락이 돼서 쇼트가 난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뭐 그 단순한 전기 충격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전기를 제어해주는 뭐 모듈이라든지 컨트롤 배선 이런 거에도 다 무리가 가요. 그렇기 때문에 작업 전에 반드시 이제 그 매뉴얼 상이나 이런 정비 지침서 뭐 회로도 상에 그런 이제 작업 방법이라든지 순서 그리고 배선 위치랑 핀별 등을 이런 걸 딱 확인을 하고 숙지를 하고 안전하게 정확하게 이제 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리고 하이브리드나 뭐 전기 자동차가 이제 보급되고 있지만 보통 업장보다는 이제 서비스 센터나 일곱 공장 같은데 왜냐면은 그런 차량들은 연식도 작고 그리고 이제 또 워낙 이제 차량 제작사들이 이제 최대한 뭐 이제 테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해가지고 아무래도 완성도가 높기 때문에 보통은 보증 기간 내에 고장이 나는 경우는 이제 많이 적죠. 그래서 보통 보증 기간 뭐 지나서면은 뭐 입고가 될까
하고 보통 보증 수리나 이런 것들 때문에 대규모 큰 협력 1급 협력 업체라든지 뭐 서비스 센터 같은 데 입고를 해서 그 보증 서비스나 이런 걸 많이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일반 현장에 하이브리드나 뭐 전기 자동차 오면은 간단하게 이런 경정비 위주로 이런 뭐 수리를 많이 받고 있죠. 가솔린 엔진이 장착된 차량인 경우 엔진으로 유입되는 그 공기 흡입량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번에는 그 공기 흡입량을 제어를 해주는 전자식 스로틀 바디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단기에 전원을 켜고 차종 선택을 합니다. 차종 선택 후 데이터 설정 및 옵션 메뉴로 들어가서 해당 차량의 ETC 일렉트로닉 스로틀 바디 시스템 컨트롤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테스트하는 그런 이제 메뉴가 있거든요. 그쪽에 들어가서 화면에 출력되는 그런 이제 순서에 맞춰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래와 같이 차량을 준비시켜 주십시오. 엔진 상태는 이제 엔진이 정지된 상태이지만 이제 IG ON, 그러니까 이제 전원이 공급되는 상태에서 모든 전기 부하를 오프 상태로 이제 한 뒤에 변속기 레버 위치를 파킹이나 중립을 향하게 해놓고, 그리고 파킹 브레이크가 작동된 상태에서 먼저 준비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을 누르고, 그러면 이제 진단기가 스로틀 바디 점검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DTC 코드를 체크하는데, 요거는 이제 고장 코드가 없으니까 패스 됐고요. 그리고 ETC 모터의 듀티 상태를 점검을 해보는데, 지금 상태는 아무도 작동이 안 되고 있으니까 0이 표출되기 때문에 구수로 표현이 됐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전압, 그리고 TPS 스로틀 바디 포지션 센서의 위치, 그리고 센서가 2개 있으니까 2까지 있겠는데요. 그 위치, 지금 현재 이제 가만히 있는 상태에 대해서 이제 점검이 이루어졌고요. 모두 다 양호하다고 출력이 되었습니다. 후에 기본적인 성능 검사를 시행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차량이 스스로 ETC 그 스로틀 플랩을 위치를 이동을 시켜서 정상적으로 TPS 센서가 그 이제 스로틀 플랩의 그 위치를 정상적으로 읽어드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건데, 열림, 닫힘, 그리고 가변에 대해서 모두 결과가 굿, 양호하다고 표현이 됐습니다. 그리고 ETC 모터 듀티에 대해서도 이제 정상적으로 출력이 됐네요. 그리고 후에 이제 스로틀 바디 단품을 이제 점검을 해서 뭐 카본 퇴적물이라든지 그 공기 흡입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뭐 이물질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제 뭐 우리 약품이나 이런 이제 뭐 스로틀 바디 세척제를 사용을 해서 깨끗하게 이제 스로틀 바디 움직임, 그리고 플랩 기준 그 기둥의 양쪽 좌우 사이드를 기준으로 해서 정상적인 이제 그 이물질이 없는 상태로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고, ETC 스로틀 바디를 이제 초기화 시켜주면 작업과 점검 정비는 끝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스로틀 포지션 센서란 회전식 가변 저항 방식의 센서로 자동차의 주행 조건에 따라 출력 전압을 변화시키고 자동 변속기의 변속 시점 신호로 병행하여 사용합니다. 스로틀 포지션 센서는 기계식, 전기 모터식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스로틀 포지션 센서의 조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센서와 엔진 제어 와이어링에 유격 없이 체결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스로틀 포지션 센서의 고정 나사 2개를 3분의 1 정도 풉니다. 셋째, 키를 온 상태로 유지하고 스캐너 및 테스터를 통해 출력 값을 모니터링하면서
정비 지침서에서 제공하는 규정값으로 좌우로 회전합니다. 넷째, 측정값이 규정값 범위 내에 들어오면 고정나사의 3분의 1을 처음 상태로 조이는데 이 과정에서 고정나사를 고정할 때 센서가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스로틀 포지션 센서 교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수리 자동차의 배터리 전원을 먼저 탈거합니다. 둘째, 센서에 체결된 와이어링을 탈거합니다. 셋째, 센서의 고정 나사를 풉니다. 넷째, 센서를 탈거하기 전 스로틀 밸브와 고착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부드러운 공구로 살짝 타격해서 탈거합니다. 다섯째, 탈거된 센서에는 신품 센서와 구별하기 위해 유성 및 페인트 마커 펜 등을 이용하여 불량이라고 표기합니다. 여섯째, 신품 센서 조립 전 스로틀 바디 내 밸브 회전축의 돌기부와 신품 센서 홈이 센서 회전 방향과 일치하도록 주의하면서 조립합니다. 일곱째, 스로틀 밸브의 회전 방향과 센서의 방향이 일치하게 조립되었으면 고정 나사로 3분의 2 정도 체결합니다. 여덟째, 배터리 전원을 체결하고 스캐너 및 테스터를 연결합니다. 아홉째, 시동키를 온 상태로 유지하고 스캐너 및 테스터를 통해 출력값을 모니터링하면서 정비 지침서에서 제공하는 규정값으로 좌우로 회전합니다. 열째, 규정값으로 조정되면 고정나사의 3분의 1을 마저 처음 상태로 조입니다. 스로틀 포지션 센서 검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수리 자동차의 배터리 단자를 탈거합니다. 둘째, 센서에 체결된 와이어링을 탈거합니다. 셋째, 센서의 1번 단자와 3번 단자 사이의 저항값을 측정합니다. 저항의 규정값은 3.5에서 6.5오음입니다. 넷째, 센서 1번 단자와 2번 단자 사이에 멀티 테스터를 연결하고 저항을 측정합니다. 스로틀 밸브가 완전히 닫힌 위치에서부터 완전히 열린 위치까지 천천히 가속 페달 케이블이 연결된 밸브 축을 회전시키면 테스터의 측정값이 천천히 변합니다.